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 기간이라 학교를 많이 가진 않았지만 한 친구가 처음에는 툭툭 치면서 장난처럼 하다가 넘어뜨리고 목 조르고. 저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닌 뭔가 계속 소외를 시킨다거나 은근하게 따돌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면은 너 왜 예민하게 그러냐. 쟤는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무시해도 돼. 그게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폭력으로 나타나고 뭐 무시를 한다던가 뭐 보이지 않는 곳을 때린다던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 대를 구타를 하면서 추종자라고 하죠. 한 3명 정도가 다른 장소에 불러내서 집단 린치를 또 하고. 요즘 물건을 계속 잃어버렸어요. 또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실랑이 끝에 아이의 대답을 듣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이들한테 맞고 또 물건까지 뺏기기도 하고. 아이하고 정말 한참 울었네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손이 그냥 부들부들 떨려요.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 학생도 언젠가는 또 거꾸로 가해 학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꼬리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쟤는 저런 애야. 가해자 주변에 방관과 동조가 학교폭력의 방아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막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러면은 만약 그때 애들이 막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가해 학생도 학교 폭력을 안 할 텐데. 어른들은 학교에서만 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졸업사진 같은 데서 찍어가지고 비하하고. 정도가 어떻든 간에 아픔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지옥일 거예요. 가해 학생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해 행동을 줄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낙인을 찍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는 좀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성년자지만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생기부에 이런 걸 반영하면 취업이라든가 입시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은 내 아이 지키기 전쟁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모님들도 처벌 수위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그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이런 심리 예방 교육이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SNS나 사이버 괴롭힘이 굉장히 많아요. 가해 학생들의 SNS 게시물 검열이라든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 기준을 적용을 하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년법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따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어준다거나 학교에서 계속 말을 걸어준다거나 학교를 안 오면 연락을 해서 왜 안 오는지 누군가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음악치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표현하시고 사회복지사로서 자활 전문가가 되어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또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바라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